자, 세정이 끝나면 샴푸젤을 충분히 헹궈낸다. 계속 연결해서 하는 거죠. 제품이 남아있으면 두피 자극 주어 두피 질환은 탈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문지르면 깨끗이 헹궈낸다.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헹굼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샴푸가 모발에 남아있지 않을 수 있도록, 거품은 없어도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깨끗하게 닦아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다음에 자, 페이스라인, 귀, 목덜미 부분까지 깨끗하게 닦아준다. 귓속이나 얼굴 등으로 물이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며 마무리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막아서 귀 속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지만 행여나 뭐 실수로도 들어갈 수는 있죠. 그래서 재빠르게 안쪽에서 물을 빼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밑으로 쪼르륵 흐를 수 있도록 귀를 뒤로 살짝 젖혀주는 거 잊지 마시고 손으로 깨끗이 닦아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샴푸가 끝나면 두피와 두발에 남아있는 물기를 손으로 살짝 짜낸다. 이때 모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과도한 압이나 꼬기 및 문지르기 등은 하지 않는다. 제가 실습할 때도 보여드렸었죠. 자, 왼손에 받치고 머리 두발을 이렇게 반 정도 접듯이 긴 모발은 하수구로 머리가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하수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왼손에다 이렇게 뭉쳐서 준 다음에 꾹 짜주시는데 짤 때 너무 두피 가까이로 가게 되면 비틀어져서 두피가 아플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적당하게 물을 꼭 짜낸다고 보시면 돼요. 자, 타월을 이용해 두피와 두발의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페이스 라인과 귀, 목덜미까지 닦아낸다. 저 수건을 잘 펼치신 다음에 먼저 페이스 라인을 한번 꼭 압을 줬었죠. 그래서 깨끗하게 먼저 페이스 라인 쪽에 물기가 닦아질 수 있도록 한번 꾹꾹 눌러주시면서 그때 이제 살짝 압을 주시게 되면 두피 마사지 말고 타올로 인해서 조금 시원하게 압이 전달이 되면서 고객님이 훨씬 닦아주는데도 되게 시원하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양쪽 손 이렇게 엄지검지 타올을 걸쳐서 귀 닦아주는 거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런 다음에 연결해서 귀 뒤쪽부터 목 라인까지 닦아내는 거 타올로 닦아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두발 뒤에 밑에 머리를 타올로 꾹꾹 눌러주면서 닦아주는 거 그거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타올로 두상 감싸맨 후 고객에게 샴푸가 끝났음을 알리고 페이스 타월을 제거하고 고객의 목을 받쳐서 일으킨 후 시술 경내로 안내한다. 제가 요거 또 보여드렸었죠. 저 타올로 두상을 감싸는 타입이요. 좀 다양하긴 한데요. 그것도 제가 보여드렸던 타입으로 해도 되고 반대로 목 뒤로 먼저 타올을 대고서 위로 터번하는 게 어려우시면 반대로 하시고 반대로 접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든 터번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고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고 물기가 목 뒷덜미로 떨어뜨려져서 불편함을 겪지만 않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손으로 앞머리를 이마 쪽을 받쳐주시고 우측 사진처럼 앞쪽을 받쳐주시고 뒷목을 잡아주시면서 고객님이 일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에 제가 실습 보여줄 때 한 가지 더 덧붙였었죠. 장시간 누워 있으셔가지고 목이 되게 아프거나 뻐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한 손으로 이마를 받쳐주신 상태에서 요 손으로 목 뒤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목 뒤쪽부터 이렇게 경추 쪽을 마사지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고객님이 편안하게 되게 누워 있었지만 목이 조금 아팠는데 그거를 딱 집어 주셨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객 목덜미를 살짝 마사지를 해주시고 고객님한테 어디 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지 안내를 자세하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샴푸만 했을 경우, 저거는 이제 시술을 위해서 샴푸만 했을 경우에 고객님 마무리 하시고 샴푸를 마치고 다른 시술을 하기 위해서 디자이너 선생님의 자리로 이동하는 것까지 보여드렸던 거고, 여기는 만약에 린스를 하게 되면 린스를 플러스해서 하는 거. 저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고객님이 샴푸까지만 하시고 시술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만약에 샴푸를 하고 연장해서 린스를 해야 되는 때는 이렇게 같이 시술 순서를 같이 연결해서 하시면 되겠죠.
두발 길이에 알맞은 양으로 리스제를 손바닥에 담는다. 어깨보다 짧으면 100원, 동전만큼이고 길면 500원짜리 동전. 이렇게 100원과 500원은 계속 나오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자, 손바닥에서 충분히 블렌딩한다. 블렌딩하는 이유는 제품이 한쪽으로 뭉쳐서 발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골고루 도포하기 위함이다. 자, 요게 그 양은 굳이 항상 많이 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 린스나 컨디셔너 요즘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어찌됐든 모발을 소프트하게 하기 위해서 발라주는 이 제품들은 딱히 탈모용이라던가 특정한 두피 전용 린스나 컨디셔너가 아닌 이상 모발에만 발라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두피에는 발라지는 게 아니고 모발, 두발에만 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손에 문지른 다음에 전체적으로 손바닥에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면 아무래도 골고루 바르게 하기가 좋으니까 샴푸로 거품을 내서 바르듯이 저렇게 문질러 준 건데, 자, 모발에만 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마사지 들어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손에 묻어있는 양이 조금은 두피에 닿을 수 있지만 저렇게 많은 양이 손에 뭉쳐진 상태에서 두피까지 발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모발에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은 두발 끝에서부터 도포하여 점차 두피 쪽으로 올라가면서 도포한다. 린스는 유성 성분이 많기 때문에 두피보다는 두발 위주로 도포하며 두발의 끝이 손상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두발의 끝부분부터 도포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발이 길수록 밑에 머리가 오래 나하고 지속되게 고객님께 머리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손상도가 더 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유성 성분이 많기 때문에 두피를 막아서 혈액순환을 막거나 내지는 두피에 약간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서 두발에만 바르라고 한 거니까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두발에 도포하고 남은 소량을 이용해 두상까지 골고루 도포한다. 그러니까 이게 두피에 도포한다는 게 아니라 두상 쪽에 있는 모발에 도포한다는 거예요. 린스제가 균일하게 퍼질 수 있도록 손바닥을 넓게 하여 두상 전체를 감싸듯이 도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손에 묻어있는 걸 이용해서 위쪽에 발라주는 거지 많이 묻어있는 채로 두피에 닿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엄지손가락의 지문으로 센터 포인트의 신정을 3회 지압한다. 같은 방법으로 사이드 포인트 혈로 3회 지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센터 포인트 위치가 신정인데 처음에 그 중앙 자리는요, 엄지를 두 개를 포개서 지그시 강중약 아니면 약중강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3초 정도를 내가 안으로 속으로 카운팅을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너무 빠른 시대를 살다 보니까 3초를 눌러야지 하지만 1초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고객님이 편안함을 느끼실 수도 없고 이걸 압을 굳이 눌러주는 의미를 못 찾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정 부위 센터 포인트 있는 쪽을 눌러주시면서 처음에 맨 정중앙은 양 엄지를 포개서 누르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속으로 세시면서 약중강 이렇게 압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뛸 때는 천천히 이렇게 떼주시면 고객님이 뭔가 팍 세게 눌렀다가 딱 뛰는 게 아니라 천천히 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도 하실 수가 있고, 아, 압이 들어오는구나. 되게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신정 포인트를 눌러주시고, 손을 포개했던 걸 풀어서 양쪽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시고, 그거에 따라 페이스 라인 따라서 옆쪽 양쪽, 측두부 쪽으로도 이렇게 3회를 나눠서 압을 쭉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림 보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시죠? 제가 보여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도 또 행여나 잊어버리거나 이해가 안 간다 하실까봐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자, 신정 중앙 누르지 후 양옆을 눌러주시고 사이드로 넘어가면서 혈로 3회를 지압한다는 거. 이것도 한 번만 훑고 지나가는 것보다 한 번 하고 또 2번 하고 3회 쭉 하시는 거, 이걸 3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고객님이 좀 더 시원함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2번까지도 2회 정도로만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만 시간이 좀 있거나 내지는 그 외에 많은 혈자리를 누를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 3회 지압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관자놀이에 태양을 3회 굴려준다. 태양은 3개, 압을 가하면 아플 수 있으므로 압을 약하게 하여 굴려준 후 다시 전정이죠. 여기 전정인데 오타가 된 거죠. 3회를 지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태양, 우리가 흔히 관자놀이라고 말하는 그 부위예요. 눈썹 끝쪽으로 이렇게 움푹 들어가져 있는 느낌 아시죠? 거기를 롤링 하듯이 엄지로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요. 엄지로 가기가 나는 너무 힘들어요 하면은 중지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엄지로 하시는 게 원래는 패턴이지만 나는 엄지로 누르는 게 위치가 되게 어려워요 하시면 중지로 이렇게 라운딩 하시면서 관자놀이를 꾹 눌러주시고 전정을 누르실 때만 이쪽 사이드 보이시는 것처럼 전정을 누르실 때만 엄지로 쭉 눌러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편한 대로 압을 쉽게 줄 수 있는 위치로 변형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탑 포인트의 100회를 3회 지압한 후 중지 손가락으로 옥시피털본, 오시피털이 아니라 옥시피털본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 뭔지 아시죠? 여기 후두골 툭 튀어나온, 뒤에 한번 자기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툭 튀어나온 위치, 쑥 들어가려고 하다가 툭 튀어나온 위치, 거기 옥시피털본이에요. 거기가 이제 후두골, 그쵸, 아문이 위치한 위치죠. 그래서 이것 또한 사람마다 조금씩 위치가 달라요. 후두골의 위치가. 그래서 특히나 코케이션이라고 하는 서양인 분들, 그분들은 또 옥시피털본의 위치가 우리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움프 페인 그걸 기준으로 옥시피털본 포인트를 잘 잡아서 거기를 지압을 하는 거죠. 먼저 100회를 엄지로 꾹 하나 둘 셋, 또 다시 뗐다가 하나 둘 셋, 요거를 3번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한 다음에 중지를 같이 양쪽을 포개듯이 아문 쪽으로 그러니까 네이프에 있는 옥시피털 본 위치에 거기를 3회 지압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3회 정도 꾹 눌러서 지압을 해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군데가 두상에서는 또 사실 가장 중요한 위치기도 하고 고객님들이 느꼈을 때도 굉장히 시원하다고 느낄 수 있는 위치고, 아까도 설명해 드렸었죠. 백회가 얼만큼 중요한지. 심지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로 호흡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위치라서 아문도 너무 후딱후딱 누르고 말거나 세게 압을 하시면 아플 수 있으니 여기도 약, 중, 강 이런 식으로 3초 정도 꾹 눌렀다가 살짝 떼어냈다가 또 꾹 눌렀다가 살짝 떼어내고 이런 방법 패턴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천주를 3회 지압한다. 천주는 아문의 2촌 옆으로 중지를 이용해 끌어올리듯 당기며 지압한 후에 백포인트 풍지를 지압한다. 풍지는 후두부에 튀어나온 뼈 부분으로 검지, 중지, 약지를 모두 이용해 지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라고 했어요. 거기 위치 아시죠? 거기를 중지로 누를 건데요. 1촌이 뭐였죠? 1촌이 여기 엄지 보이시면 여기 엄지를 가로지르는 거, 요게 한 1촌인 거예요. 그게 2개 있는 위치, 길이라고 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것만큼 떨어진 위치를 잡아주는 거니까요. 천주를 먼저 양쪽에 중지를 이용해서 압을 주면서, 중지가 사실은 힘이 엄지만큼은 안 들어가요. 그래도 위치상으로는 제일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위치라 그래요. 그래서 천주를 꾹 눌렀다가 3초 맞죠? 다시 뗐다가 또 다시 꾹 누르는 거, 이걸 3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천주에서 아문, 천주는 아문의 2촌으로 옆으로 중지를 이용했던 거죠. 아문 원래 옥시피털본이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옆쪽으로 2촌, 엄지손가락 2마디씩 떨어져 있는 위치, 거기를 먼저 또 압을 해줬던 거고요. 천주 거기를 압을 해줬던 거고, 다시 이렇게 조금 그 백포인트의
백포인트 있는 위치에서 그 풍지 쪽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아문 위쪽인 거예요. 풍지 후두 부위 튀어나온 뼈 부분으로 검지, 중지, 약지를 모두 이용해서 거기를 그냥 쭉 훑두듯이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손으로 밑에 내 손가락을 쭉 올렸을 때 머리가 후두가 여기 동그랗기 때문에 쑥 들어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손이 쏙 동그랗게 훅 받쳐주는 느낌? 거기를 이렇게 중지, 검지, 약지를 모두 이용해서 세 개 손가락이 툭 튀어나와 있어서 제일 압하기가 좋은 위치인 거거든요. 거기를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경혈점 지압 후 두상의 전체를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지압한다. 압을 가해 고객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제가 요것도 보여드렸었고 또 뭐 또 했었죠? 자,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펼치듯이 해서 그 사이로 머리를 쭉 훑어주는 것도 했었죠. 이렇게 경혈점을 앞점으로 쭉 눌러주는 것도 물론 시원하고 좋은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손바닥으로 아니면 손가락 지문 전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압을 주면서 마사지 해주면 엄청 시원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 근데 저랑도 많이 같이 해봤었죠. 그렇게 해서 꾹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두상을 약간 쥐어 틀듯이 우리가 비틀듯이 압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두둑두둑 두들기는 것도 하셔도 되시고요. 우리 튕기는 거 했었죠. 튕기는 것도 조금 추가적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튕길 때는 중지, 엄지로 툭툭 잡아내면서 탁 뽑듯이 하시는 거 제가 실습 때 보여드렸었죠. 의외로 이렇게 튕겨주는 것도 굉장히 시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피 마사지를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이 오면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두상 포인트, 여기 탑 포인트 쪽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두들기듯이 마찰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또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순차적으로 오는 거에 좀 더 추가하셔서 두피 마사지를 좀 더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깨끗하게 헹궈낸 후 타월 드라이하여 마무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피 마사지를 해주시고 나서 린스는 예전에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예전에는 많이 미끄덩거린 채로 남겨놔야 모발에 좋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걸로 인해 두피 트러블이 있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안 그렇죠. 깨끗하게 물로 린싱을 충분하게 해줘서 제품은 나갔지만 제품이 빠져나갔어도 모발이 부드러운 느낌으로 그대로 pH 밸런스까지 맞춰주면서 그렇게 두피도 자극되지 않고 모발도 자극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물로 린싱을 철저하게 잘 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샴푸했었을 때 보여드렸던 타올, 처음에 얼굴 페이스 커버를 이렇게 하면서 꾹꾹 압주면서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엄지검지에 타올을 껴서 귀 닦아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걸 연결해서 뒤에 목덜미 쪽도 닦아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다음에 뒤에 모발 쪽 꾹꾹 눌러서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페이스 터번 만들어서 고객님 앞머리 받쳐드리면서 목 뒤에 받쳐드리면서 일으켜 드릴 수 있는 거, 그렇게 하고 목 마사지하고 고객님 경대로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거까지가 마무리겠죠. 자, 보면 타월 드라이를 이제 계속 보여드렸지만 타월 드라이 목적을 다시 한번 보자면, 샴푸, 수건을 이용해 모발을 건조시키는 방법 당연하겠죠. 드라이어의 열을 사용하는 것보다 모발의 손상도가 적고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인즉슨 물로 충분히 물을 이제 아무래도 샴푸하거나 린스를 하고 났을 때 모발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데, 특히나 손상될수록 모발이 수분을 많이 머금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타올로 충분히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채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프리드라이를 들어가면요, 그만큼 찬바람을 하든 뜨거운 바람을 하든, 물론 당연히 찬바람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뜨거운 바람을 더 많이 쓴다 했잖아요, 프리드라이 때.
그때 물이 너무 질질 흐르는 상태에서 타월 드라이 충분히 해주지 않고 하시게 되면 모발의 손상도가 더 많아져요. 그 바람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더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타월 드라이를 꾹꾹 잘 해낸 다음에 프리드라이 들어가시는 게 맞다는 거죠. 드라이어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볼륨을 만들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당연히 드라이기를 안 쓰고 타월 드라이만 하게 되면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근데 타월 드라이를 충분히 해내고 난 다음에 프리 드라이를 하시고 본 드라이를 들어가시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타월 드라이 방법 중에서 짧은 두발 같은 경우는 샴푸가 끝나면 준비해둔 깨끗한 타월 이용해 고객이 두상 전체를 감싸고 두상 전체를 지압하도 꾹꾹 눌러,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했었던 거죠. 과도하게 문질러 두피와 두발에 마찰을 가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거, 이건 주의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헤어라인을 깨끗이 닦아낸 후에 점차 두발의 하단으로 이용할 물기를 제거한다. 이건 좀 기초적인 거 제가 보여드렸던 걸 다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짧은 모발이어도 위에 먼저 페이스 라인 먼저 잘 닦아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귀까지 깨끗이 닦아내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목덜미 깨끗하게 닦아내준 후에 밑에 머리로 하단으로 이동해서 닦는다는 거 그걸 그렇게 기억하셔야 되세요. 자, 두피 쪽에 물기를 제거한 후 두발을 모아 감싸준다. 꼬거나 비틀지 않고 손 전체를 이용해 꾹꾹 눌러주며 물기를 제거한다. 타월 드라이 짧은 머리도 중요해요. 왜냐면 짧은 머리도 터번은 물론 해드리겠지만 솔직히 남자 고객님들은 막 터번까지 이렇게 머리에다가 둘러놓는 거 썩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남자분들은 보통 짧은 머리의 경우는 그 안에서 타월 드라이를 탈탈탈탈 잘 해주시고, 고객님이 자리를 이동하실 때 굳이 터번을 하지 않고도 물기가 뚝뚝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남자분들 중에서도 터번을 해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아주 썩 좋아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샴푸대에서 충분하게 짧은 머리도 탈탈 털어서 타월 드라이만으로도 물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게 물기를 잘 제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타월을 뒤집어서 한 번 더 물기를 제거하고 타월을 펼쳐 고객님 목 뒤에 넓게 감싼 후 타월 끝을 크로스하여 접는다. 이거는 이제 터번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타월 접은 타월의 한쪽 끝은 수건 안쪽으로 말아넣고 타월 뒷부분을 앞쪽으로 끌어당겨 앞쪽으로 말아넣는다. 이때 페이스 라인이 두 발에 뜯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터번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 터번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수건이 너무 두꺼우면 사실 저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페이셜 얼굴 마사지 할 때 쓰는 얇은 타올이면 더 좋고요. 그거는 또 너무 얇아서 타월 드라이 하고 나서 물기를 너무 심하게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2장을 쓰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1장밖에 못 쓰시는 상태라면 미용샵에서 이용할 때 쓰는 타올, 적당한, 너무 크지도 너무 두툼하지도 않은 적당한 쑥 타올을 이용해서 이렇게 터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가발을 이용해서도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타월이 단단히 매졌는지 확인 후 고개 목을 받쳐 이렇게 세운다. 이것까지는 계속 봤던 거죠. 자, 긴 두발의 경우 이것도 저랑 했었던 거긴 하지만 한번 점검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볼게요. 샴푸가 끝나면 두발을 모아 손으로 물기를 살짝 짜준다. 말씀드렸었죠? 과도하게 힘줄 경우에 모발이 뒤틀리거나 꼬이면서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 압을 세게 가하지 않는다. 말했죠? 그리고 두상 전체 감싸주고 닦아주고 귀 뒤쪽 닦아주고 목덜미 닦아주고 그 다음에 밑쪽 모발 쪽으로 내려와서 꾹꾹 누르면서 물기 제거해 주는 거. 절대 비틀거나 마찰 가하시면 안 되고, 옛날에는 막 부비는 경우들 많았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물만 꾹꾹 짜주시는 거예요. 타올을 세로로 길게 잡아 두발 전체를 감싸 넣고 매듭으로 묶어준다. 과도하게 비틀거나 세게 묶지는 않는다. 심지어 왜냐면 모발이 너무 길어서요. 타올 터번을 할 때 거기 안에 모발이 견뎌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런 경우에 저렇게 타올을 질질 감아가지고 모발을 꼬아가지고 터번 대신에 오시는 분들도 분명 있지만, 뭐 저런 방법으로 물기만 제거하고 터번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왜 악어 클립 같은 걸 이용해서 먼저 머리를 홀딩해주고 터번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 샴푸가 끝났음을 알리고 고객님의 목을 받치며 편안한 자세를 일으켜 세우고 타월 드라이를 한 후에 샴푸로 인해 경직되어 있는 고개 어깨 마사지 해주고 마무리한다. 근데 이런 경우를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번 안 하고 저렇게 긴 머리의 경우 타월로 또아리 틀듯이 해서 이렇게 밑에를 감아준 채로 옮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오히려 저걸 비틀다가 모발이 너무 손상되지 않고 또 고객님이 자극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돼요. 근데 저게 난 너무 어렵다 하시면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도기에서 머리를 꾹꾹꾹꾹 잘 짜고 물기를 없애주신 후에 이렇게 말아 올려서 악어 클립 같은 걸로 홀딩 해주시고 깨끗하게 터번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요런 패턴도 있지만 요 패턴을 싫어하시는 고객님들도 있으시니까 터번을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짧은 모발, 긴 모발, 타월 드라이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잘 봤어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샴푸 했던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정리가 잘 되어졌으면 좋겠네요.